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제대로 못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여야 간 극한 대립과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논란이 이번 탄핵 소추 움직임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대통령의 자질과 국정 장악력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야권, 특히 조국혁신당 등 일부 세력은 더욱 적극적인 탄핵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준비위원연대의 결성은 이러한 움직임의 구체화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반헌법적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 점을 들어 그의 정치적 동기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대선까지는 그에게 실질적인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판결을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었으며 당시 그의 지지율은 30%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도 20%대에 머물러 있으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최순실 씨와 같은 비선 실세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사건을 비롯해 여러 논란에 휘말려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8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둘러싼 의혹들과 유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탄핵에 나섰던 한나라당의 김무성의 태도가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의 태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당 내부의 갈등,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불화가 문제입니다. 한 대표의 반윤석열 기조와 독대 요구 등은 여권의 결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형국입니다. 언론 환경 또한 두 시기를 비교할 때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2016년에는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며 여론을 이끌었고 2024년에는 MBC와 JTBC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현재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점입니다. 2016년에는 주로 전통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대중의 여론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폐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론이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결합되면서 탄핵론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탄핵 소추 움직임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일부에서는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봤듯이 김 여사가 사과를 하면서 본격적인 탄핵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탄핵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당시 여론의 강한 지지를 받았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움직임 자체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립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국정 운영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를 둘러싼 탄핵 논의는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탄핵 정국에 대한 언론과 야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마치 탄핵 정국의 전야에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야권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모습입니다. 탄핵에서 한동훈의 역할이 매우 클 것입니다.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며 반윤석열 노선을 취해왔으며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험한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여권 내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반윤석열 노선을 걸으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협공을 받는 불행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문제는 여권 내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민주당은 여권 내 갈등을 이용해 한동훈 대표까지 탄핵소추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탄핵 정국의 트리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사례를 되짚어보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의 사과가 탄핵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탄핵소추 결의안을 성공적으로 발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탄핵이 인용될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서 중대한 위법 사유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특검을 하기 전에는 부인 김건희 사건의 남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탄핵이 진행될 경우 그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아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오히려 야권의 역풍을 일으킬 것이며 여권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세력은 보수 진영에서 축출될 것이며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